이 강좌에서는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계 선형 미분 방정식과 다르게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현상과 수학적인 현상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이 그림 1에 나와 있는 스프링 질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천정에 지금 이 스프링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게가 m인 물체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밑에 댐퍼라 그래서 이 비스코스, 즉 이 진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마찰이 있다고 합시다. 마찰계, 또는 다른 말로 댐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게를 우리가 망치로 한번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스프링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스프링에 의해서 이 무게 물체는 내리치면서 올라오고 해서 진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 그쵸? 정지하고 여기 진동을 하겠죠. 자, 이러한 스프링 질량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 상수를 K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스프링 상수를 K, 그 다음에 이제 M을 질량, 무게, 그 다음에 여기 B, 댐퍼에 있는 이 마찰 개수를 B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망치로 탁 줬다. 그 순간을 힘 F라고 했을 때 변이, 즉 이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했을 때 yt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독립 변수가 되고요. 그쵸? 독립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yt는 이거는 변인데 얘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종속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이 yt를 한번 미분한 것은 우리가 dt분의 dy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쵸? dyt라고 표시해서 이때는 도함수라 그러고, y2'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dt 자승 d 자승 yt라고 표시하고, 얘는 1차 도함수, 그다음에 얘는 2차 도함수가 되겠죠. 2차 도함수가 됩니다. second order derivative.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서론에서 했듯이 y t 다시 플러스 p yt 이꼬로 우선 제차일 땐 0이죠. 이렇게는 도함수가 1차 도함수일 때는 1계선형 이렇게 얘기했고, 2계선형은 도함수가 2차 도함수가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y t의 2' 플러스 a에 상관없습니다. b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a하고 여기 b 할까요? b에도 상관없습니다. b에 yt 프라임 플러스 cyt 이꼴 0.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2차 도함수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스프링 질량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얘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피지스트, 물리학자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선 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m dt 자승의 d 자승 yt 플러스 b dt분의 dyt 플러스 kyt 이꼴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은 이게 선형, 이게 제차인가요 비제차인가요? f라는 것이 이제 강제함수기 때문에 얘는 비제차죠. 비제차. 여기 0일 때는 제차가 되는 거죠.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상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스프링 질량계에 대한 수학적인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수학적인 공식을 풀기 위해서,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솔루션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스프링, 그 다음에 질량, 무게가 있는데 마찰 계수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 무게에 망치를 한번 탁 치게 되면은 진동을 하면서 정지합니다. 그게 이제 yt라 그랬죠. 변이 시간적으로 물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변이죠. 위치를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이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그림 2가 있는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 0점, 즉 요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을 때에 우리가 yt는 0이 되는 거죠. 정지한 상태니까. yt 있다가 망치로 탁 치는 순간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스프링 상수 때문에 얘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겠죠.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yt에 대한 그림이고, x축은 t, 세크가 되겠죠?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스프링 질량계에 대한 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분방정식을 푼다, 또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개념이 이게 미분방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스프링 질량계에 있어서의 변이의 변화를 시간축에 대해서 변화를 구하는 것이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스프링 질량계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표시되고 일식으로 표시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조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면은 2차 도함수에 있는 요 개수 m을 요쪽으로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뒤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선형 미분방정식의 풀이 형태로 이제 식을 구한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돼, 일반해를.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여튼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개선형 미분방정식 할 때 적분인자법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개선형 미분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중에서도 쉬운 것이 미정계수법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적용해서 일반해를 구하면은 3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잘못됐네요. C 요 개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가 아니고 알파-t라고 하세요. 알파-t 사인 베타-t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를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상수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이 3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매트랩이나 뭐 시뮬링크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모 곱하기 뭐였죠? 우리가 전에 그 매트랩 레포트 할 때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여기에 그 지수 감쇄 함수 exponential minus alpha t에다가 그 사인 함수 사인 베타 t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수 감쇄 함수에 이거에다가 사인 함수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똑같이 이게 그 포락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0이 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뭐 레포트를 한 것 같은데 그 모양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해가 돼요. 어디에 대한 해? 여기에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게 일반 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찰계수라는 것은 아까 스프링 질량계에 있을 때 요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고 질량이 있을 때 여기 마찰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마찰이 있는데 스프링 K, M, 그 다음에 마찰계수 B. 마찰계수가 그 세면은 얘는 진동을 적게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찰계수가 약하게 하면은 그 이 진동이 커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찰계수를 작게 해주면은 질량 M은, 무게 M은 그 진동을 오랫동안 했다가 정지합니다. 이렇게. 그죠? 한참 진동했다가. 마찰계수를 거의 없게 하면 계속 진동을 하겠죠. 근데 뭐 공기 중에 마찰이 있으니까 그 0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마찰계수를 크게 하게 되면은 질량 M의 진동은 한번 딱 치면은 이 치는 힘의 충격에 의해서 질량은 무게는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정지하겠죠. 여기 정지 상태니까. 그쵸? 여기 정지 상태고 여기도 정지 상태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여기는 0이고 이게 여기가 0이고 다르죠. 여기가 레벨 여기는 레벨 제로가 여기가 레벨 제로고 여기는 레벨 제로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면은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부족감쇄라는 것이 있고 과감쇄라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얘는 이제 그 임계진동이라고 임계감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임계감쇄라고 한다. 임계감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이계 미분 방정식에 그 대한 일반 해를 구하 보니까 세 가지 형태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 요거하고 비슷하지만은 좀 다르게 하다가 빨리 이제 정지를 하는 거죠. 이게 임계 감쇄. 그 다음에 부족 감쇄라는 것은 마찰계수가 작아서 또는 마찰계수가 작을 수도 있고 스프링 계수 K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제 계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여기다 계수 값을 적어 놨는데 이 계수 값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족감쇄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임계감쇄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과감쇄, 오버댐핑,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언더댐핑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는 오버댐핑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얘는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티컬 댐핑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개념, 특히 이게 미분 방정식 개념은 물체가 움직일 때 미분 방정식이 성립하고, 왜냐면 아까 여기 쪽이 움직이니까 미분 방정식이 성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전기도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것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즉 해를 구하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동됐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로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사실 모든 미사일은 다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0.2초일 때, 여기 이쪽 할까요? 0.2초일 때 어디까지 갔느냐, 0.4초일 때 어디까지 가느냐, 0.6초일 때 어디까지 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이 성립된다. 고로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도 전류라든지 전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스프링 질량계를 이제 우리가 했죠.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 있고 질량 M, 그 다음 마찰계수 B가 있고 힘 F를 줬을 때 변이 YT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요렇게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다 그러죠.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선형 미분인데, 전기 회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회로 같은 경우에 지금 R, L, C 회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죠.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근데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비제차와 제차가 있다 그랬죠. 제차인 경우에는 얘를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순수하게 인덕터의 에너지만 이쪽으로 방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차 방정식이 되겠죠. 제차 방정식. 자, 그래서 지금 제차든 비제차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제차라 할지라도 이거는 지난번에 했듯이 자연응답과, 비제차는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을 더해주면 되니까, 하여튼 비제차라 할지라도 제차를 구해야지만이 되죠. 제차응답은 자연응답이니까 하여튼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회로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KVL을 적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KVL을 적용해야 되겠죠. 전기계니까. 적용해서 식을 재정립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V는 뭐냐면은 캐패시터 전압의 변화입니다. 이게 VT. 아까 YT는 뭐라 그랬죠? YT는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진동하는 변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캐패시터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는 것을 VT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개념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계선형, 이게 강제함수 0이니까 제차가 되겠죠. 제차 미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이계선형 제차,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은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세 가지가. 하나는 인계감세, 그 다음에 부족감세, 그 다음에 과감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면은, 아까는 우리가 B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죠. 마찰계수가 이게 크면은 과감세가 되고, 작으면은 부족감세가 되고, 적당하면은 이제 인계감세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이 진동을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주면서 충전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 저항값이다 이런 얘기죠. 저항값이 2배의 루트 C분의 L이 되면은 그때는 임계감쇄라는 일반해가 되고, 그 다음에 R이 요거보다 작으면은 부족감쇄가 돼. 결국은 R이 작다는 얘기죠. 이게 작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R이 얘보다 크면은 이게 크다는 얘기죠. 큰 경우에는 과감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인계감쇄와 부족감쇄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요 사이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족감쇄와 과감쇄 사이, 이 사이에도 없어요.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사이에는 절대 없습니다. 세 가지 형태 이외로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계선형일 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건 지수감쇄로 나타났죠. 지수감쇄 함수로 나타났고,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시정수였죠. 시정수. 네, 이계선형에서는 이게 시정수가 아니고 이게 인계감쇄냐 부족감쇄냐 과감쇄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소자값, R 소자값, L 소자값, C 소자값으로 얘가 인계감쇄냐 요거, 아니면은 부족감쇄냐 요거, 아니면은 과감쇄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계선형에서는 시정수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이계에서는 이게 인계감쇄냐 부족감쇄냐 과감쇄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합니다. 이계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 해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y2 프라임 a 플러스 ay 다시 플러스 by, 이거는 y t에 뭐 2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다시 쓰면은 dt 자승에 d 자승 yt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y는 y 다시는 y 다시 t 1차 도함수죠. dt에 dyt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미 해를 y 이꼬로 exponential 람다 t로 가정하고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y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도 한 번 미분한 값을 두 번 미분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은 람다이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람다 exponential 람다 t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은 얘는 람다 제곱의 exponential 람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람다 제곱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람다 제곱의 exponential 람다 t, a의 람다 exponential 람다 t 해서 이러한 식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가정한 거야. 이건 임의로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합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요게 0이 되든가 아니면 요 가로 안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요게 exponential 람다 t가 0이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요 가로 안에 있는 2차 방정식이 0이 돼야지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b 이꼬르 0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특성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근에 따라서 얘가 부족감쇄냐 과감쇄냐 그 다음에 임계감쇄냐를 결정을 짓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이 존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소근이 존재할 때가 있겠죠. 세 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개 실근일 때는 그 일반해가 이렇게 됩니다. yt는 a의 exponential 람다 1t 플러스 b의 exponential 람다 2t.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미정계수법을 정해가지고 이게 두 개의 실근일 때 일반해가 이렇게 그 되는 과정은 수학자들이 합니다. 수학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구태여 알면 좋겠지만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근일 때는 yt가 a 플러스 bt의 exponential 람다 t로 일반해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공액 복소수근일 때는 exponential 알파 t의 a 코스 오메가 dt 플러스 b sin 오메가 dt. 여기서 람다와 람다 2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입니다. 이게 그 알파는 요거는 실수죠. 요거는 실수고 요쪽은 허수를 나타내는 거죠. 허수를 나타내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실근일 때는 과감세가 됩니다. 과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중근일 때는 임계감세가 됩니다. 임계감세가 되고, 그 다음에 복소근일 때는 얘는 부족감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계 미분방정식은 세 가지 형태밖에 없죠. 부족감세, 가감세, 임계감세.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특성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구하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 이 특성방정식의 근, 즉 이계 선형 미분방정식의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까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 하면 얘는 과감세다 이제.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중근이다 하면은 임계감세가 되고, 공액복소근이다 하면은 얘는 부족감세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족감세냐 과감세냐 임계감세냐를 결정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 뭐 그냥 그 간단한 예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y2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6배 y 이꼴 제로에 대한 그 특성 방정식 근은 요거는 그냥 뭐 람다 1 플러스 3 가로 닫고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람다 1 마이너스 3 람다는 이꼴은 뭐 2가 되겠죠? 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람다 1은 3, 람다 2는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 실근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분방 근의 공식을 갖는 것은 실근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2번에 대해서는 이거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니까 두 개의 이건 중근이네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근을 구해보니까 람다와 람다 2가 2 플러스 마이너스 j의 3이 됩니다. 이거는 복소근이죠. 복소근이기 때문에 얘는 공액복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 언더댐핑 부족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제차 미분방정식입니다. 비제차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그죠? 그 다음에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임의해 또는 특수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 고유응답 플러스 강제응답이다. 우리가 일개선형 미분했을 때와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즉 강제함수가 주어진 거죠. 근데 강제함수에는 종류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뭐 그냥 그 상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상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삼각함수가 있을 수 있고, 상수라는 것은 단위 계산 함수죠.
단위 계산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램프 함수도 있을 수 있죠. 경사함수 RT,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여기에 지수 감쇄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강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시험해야 할 그 시험해가 임의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게 미분 방정식의 비제차 방정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이제 풀면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강제응답은 미정계수법으로 풀으셔야 되고, 고유응답은 전에도 요거는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제차니까 그 강제함수를 0으로 놓고 푸는 거죠. 0으로 놓고 푸는 것을 우리는 고유응답, 또는 뭐 다른 말로 보조해, 뭐 과도해, 뭐 하여튼 그 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유응답, 그 다음에 강제응답인데 어떤 사람은 특수해, 정상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고유응답이나 과도응답, 또는 강제응답이나 정상응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y2' 플러스 4y 이꼬로 8t 자승. 그럼 요건 지금 뭐예요? 8t 자승이니까 이거는 램프 함수, 경사함수죠. 경사함수죠. 경사함수일 경우에는 요거니까 ATN승 플러스 BTN-1승 쭉쭉쭉쭉 나가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성만 이제 근을 구하면은 람다 자승 플러스 4니까 람다는 그 루트 마이너스 4가 돼서 제2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복소근이 되는 거죠. 복소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YH는 C1 코스 2t 플러스 C2 사인 2t입니다. 요거 과도응답 또는 고유응답이라고 그랬죠. 고유응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게 경사함수기 때문에 요 경사함 얘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yp는 요거는 강제응답이죠. AT자승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정계수법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ET자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응답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어렵죠? 어려워도 보통 학기말 시험 칠 때 되면은 선배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말 좀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제 3에서 y2' 2y' 플러스 y는 3배의 sin 2t니까 이거는 강제함수가 사인 함수가 되겠네요. 사인 함수가 돼서 이렇게 요거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YH는 자연응답이죠. 고유응답은 강제함수를 0으로 푸니까 1이 됐죠. 이건 중근이죠. 중근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일반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상해, 강제함수로 정상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요거와 미정계수법으로 풀면은 yp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yp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요거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일반해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